따끈한 혹은 시원한 우리들의 맛있는 이야기. 노래하는 서가수, 글 쓰는 하작가의 술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수입니다. 하작가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뭐 우한했어요? 요즘 글이 잘 안 써져서. 네. 지금도 막 쓰다가. 네. 역시 그래, 창작의 네. 고통. 네. 그럼 왜 고통스러울까 이게? 고통스럽지 않으면 창작을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아무나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면 좋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소비하지도 않겠죠. 그래요? 고통스럽게 누군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나 그거를 막 거의 그 정도면 그러니까 배설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런 창작물을 소비하지도 않을 거고 그거는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어때요? 근데 너무 그러면 하지 마요. 할 거잖아요. 그래도 해야죠.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요.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어렵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인트로에 그 체감온도 영하 20도였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영상 8도예요. 지금 밖이. 그렇다며요. 저 뭐 안 나가가지고. 네, 저는 지금 밖에서 이렇게 오고 왔는데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따뜻해지고 막 봄 기운과 막 그 이제 곧 꽃도 필 것 같고 벌써? 벌써 이제 벌써 4월 그리고 5월에 이제 제 친구들이 이렇게 잠깐 한국에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막 이렇게 놀 거 막 다 그려지면서 이 활기찬 서울의 이미지가 막 신났네요. 네, 저 진짜 N인가 봐요. N 맞죠? N 특성이 그거 맞나? 막 상상하고 막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아니 무슨 기사를 보니까 여름이 엄청 길 거래요. 덥고 4월부터 11월까지 더울 예정이다. 11월까지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그 사람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한국의 무더위를 예측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4월부터 11월. 그러니까 2월 말부터 따뜻해질 거고. 본격적으로 여름은 4월부터 11월까지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거죠? 내년부터 올해 당장 올해부터? 근데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뭐 그분이 예측한 거니까. 근데 그런 예측이 나온다는 건 그래도 많이 더워지지 않을까. 무섭네요 또. 좋아하잖아요 여름. 근데 알잖아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혹독한지. 구워지잖아요. 맞아요. 생존에 진짜 그 위협되는 그 정도니까 우리가 뭐 맨날 바닷가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이 도심의 이 열섬 현상에서도 갇혀가지고 집 밖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에어컨 틀고. 그쵸. 그러면 또 그 악순환 알죠. 기후 재난. 아니 근데 에어컨 성능이 좋아져서 예전만큼 가스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너무 더우면 또 야외 활동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사실 저는 겨울을 더 즐기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여름은 겨울은 껴입으면 어쩌지 되는데 여름은 벗어도 덥잖아요. 맞아. 벗으면 또 막 살 타고 하면 또 위험하니까. 아프고. 아무튼 그래도 올여름 기대하고 계시네요. 어찌됐건. 네. 계절이 바뀐다는 게 참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기운이 막 이렇게 오고 그 막 설레고. 아니 몇 개월 전에 우리 야외 요가도 했었는데 이제 슬슬 야외 요가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야죠. 네. 지금 부릉부릉 하고 있어요 몇 개. 요가뿐만 아니라 지금 부릉부릉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한 3, 4월 되면 제가 뭘 좀 하고 있지 않을까? 3, 4월? 네. 지금부터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시작해야죠. 그러니까요. 일정도 조율을 좀 하고. 재밌는 거 많이 하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근황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네. 오늘 뭔 얘기 하나요? 오늘 할 얘기는 그 서브스턴스 영화를 하작가가 본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 영화를 100% 못 볼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작가한테 본 후기를 좀 전해달라고. 네네. 보고 오셨나요? 보고 왔습니다. 어때? 제가 못 볼 것 같아요? 네, 못 볼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좋겠다. 좋네요. 네. 너무 궁금하면 봐도 되는데 못 봐요. 네. 나중에 그냥 뭐 어디 올라오면 한번 틀어는 보세요. 그게 뭐 어쨌든 보다가 이제 못 보겠다 하면 멈추면 되니까. 그럼 점점점 더해져요? 멈추면? 네. 그래 점점 막 치달아요? 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작가한테 이제 서브스탠스 얘기를 그 스포주의를 달고 왜냐면 어차피 저는 그 영화를 못 볼 거기 때문에 네네. 못 볼 것 같은 저를 위해서 작가가 이제 그 줄거리와 감상을 좀 네네.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술 안주 시리즈를 또 나름 소기획으로 코너 속의 코너. 우리 정체성을 위해서. 네, 정체성을 위해서는 아니고 이쯤 되면은 술에 대해서 좀 털 때가 됐다.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술 제1부 막걸리 편을 할 예정입니다. 오, 막걸리. 얼마 전에 막걸리 샀는데 우리. 뭐 샀어요? 그 사러가 마트 아세요? 알죠. 거기에서 나온 PB 상품으로 와, 막걸리가 진짜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샀죠. 혹시 집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뜯어보면서 좀 이따가 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좋네. 궁금하기도 하고. 좋네요. 네, 그럼 화작가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뜻이 뭐 본질? 약간 물질? 본질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아무튼 영화를 보고 있는데 라이카 시네마에서 봤어요. 네, 라이카 시네마 또 좋잖아요. 네.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네. 서브스턴스를 본 이유가 가까운 친구가 대박이다, 재밌다, 꼭 봐라. 근데 저는 요즘 영화도 잘 안 보고 컨텐츠 소비를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재밌게 봤다가 네. 있고요. 영화 자체는 3막으로 구성돼 있어요. 1막, 2막, 3막에 주인공들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은 인물의 변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1막의 한 인물이 시작으로 나오죠. 그게 데미 무어예요? 네, 데미 무어가 1막에 나와요. 네. 1막의 데미 무어가 젊었을 때 뭐 아카데미상도 수상하고 엄청 잘 나가는 배우? 뭐 약간 스타였죠. 슈퍼스타.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되면서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TV쇼 무슨 피트니스 방송하는 에어로빅 같은 방송하는 어떤 진행자로 밀려나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작진, 그 프로듀서가 이제 못 쓰겠다 당신.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제 데미 무어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는 것에 이제 스트레스가 막 만땅 차요. 그러던 와중에 사고가 나고 사고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뭐 어떤 젊은 간호사, 남자 간호사가 슬쩍 그 데미 무어한테 어떤 쪽지를 줘요. 근데 그 쪽지가 서브스턴스 그 약물이거든요. 그 약물 홍보를 위한 어떤 쪽지를 준 거예요. 이걸 쓰면 새로운 내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더 나은 개체가 나타날 건데 그것도 당신일 거다. 그러니까 둘로 쪼개지는데 사실 하나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 페이퍼에 그 쪽지에 써 있어요. 그 내용까지?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거기서 무슨 USB를 줬나? USB 이거 광고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거기 그 광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연락을 해서 나 그거 쓰고 싶다. 뭐 젊어지고 싶은 욕망이 좀 1막에 많이 나타나요. 어떤 게 뭐 연출이 돼요? 그런 그 데미 무어가 받는 히스테릭이 많이 표현이 돼요. 이 나이가 들었고 본인이 늙었고 젊었을 때 사진들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약간 허망하게 느끼는 거죠. 그 젊었을 때 어떤 영광이 있는데 나이 들고 주름이 생기고 이제 일자리도 잃고 표현들이 엄청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어떤 젊은 여성을 방송사에서 원하는 그런 대사나 이미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죠.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대상화 혹은 상품화에 대한 의식들이 일막에 엄청 많이 그 이미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데미 무어가 그러다가 결국 그 서브스턴스를 주문해요. 이 연출들이 엄청 좋아요.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시각적으로 엄청 세련됐고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 전반에. 근데 1막이 아무튼 그런 흡입력이 확실히 있었고 이미지 영상미로도 흡입력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그 약물을 뭐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받아요. 그게 불법이겠죠? 그럼 받아서 약간 마약 유통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전달해서 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을 통하진 않고 어디로 가라 해서 풀숲에 막 있고 네. 풀숲이 아니라 엄청 세련된 공간이 나와요. 막 이렇게 막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거 보셨어요? 네, 영화? 그 우주선 그 영화 일단 서브스턴스가 오마주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마지막 막에 나오는 어떤 세련된 공간이 쫙 펼쳐지는 공간이 있거든요. 뭐 침대 나오고 막 그런 공간을 오마주한 것처럼 사물함이 매끈하게 나오고 하얗게 그 중에 한 서랍의 키를 받은 거죠. 이 데미 무어가 이 여자가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인데 엘리자베스가 그 키를 받아서 사물함에서 물건을 받죠. 물건을 받으니까 뜯어보니까 몇 가지 사용법이 있고 활성제가 있어요. 이 주사를 나한테 투입하면 이제 어떤 새로운 또 다른 나의 개체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건 한 번 쓰고 버려야 돼요. 이 다른 개체가 일주일을 살고 나는 뻗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내가 일주일을 살고 다른 개체는 뻗어 있어. 그러니까 서로 시간을 나눠서 공유하면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 각자가 뻗어 있을 때 그 7일간 쓰러져 있으니까 그 혈액으로 식량을 공급해주는 주사기가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개체가 나오는데 이게 이막의 주인공인데 수라는 인물이에요. 각자 7일씩 쓰면서 7일간 이 사람한테 식량을 공급하고 나는 이 공급한 식량을 이 사람의 몸에서 어떤 그 골수 같은 걸 뽑아서 나의 식량으로 또 써요. 수가. 그러니까 한 명은 누워 있는데 그러면 이 살아 있는 사람은 이 누워 있는 사람의 거를 또 골수를 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개체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나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골수를 데미무의 엘리자베스의 골수를 빼가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개체가 나왔어. 그게 1막에 쭉 나오는데 수가 태어났어요. 그러자 일주일간 나는 뻗어 있어요. 엘리자베스. 의식은 있어요? 뭐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표현되진 않았어요. 네. 그냥 잠든 상태에 가깝긴 해요. 그래서 뻗어 있고 수는 일주일간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네. 일주일간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식량을 공급하고 일주일치의 나의 어떤 골수를 빼가요. 에너지원을 나로부터 엘리자베스로부터 가져가는 거죠. 네. 공급원을 가져가고 일주일이 지나면 나로부터 더 공급을 받지 않고 본인이 잠이 들고 수가 잠이 들고 엘리자베스가 깨어나는 거죠. 네. 그 약물통에 그 새로운 개체한테 먹일 식량 그리고 쓰러져 있는 엘리자베스한테 먹일 식량이 용도가 나눠져 따로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크게 세 개예요. 활성화, 내 식량, 새로운 개체 식량, 엘리자베스의 식량, 수의 식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찌 됐건 이제 활성화됐죠. 그래서 수라는 인물이 태어나요. 1막에. 이 인물은 엄청 젊은 여자예요. 어떻게 태어나요? 그것도 얘기해 주는 게 좋겠구나. 스포예요. 네. 그 스포 실험 절대 들으지 마세요. 등이 갈라져요. 그 데미 제왕절개, 네. 제왕절개 하듯이 등이 갈라지는데 제왕절개는 조금만 찢어질 거 아니에요. 목 뒤부터 허리까지 갈라져요. 그럼 거의 에일리언 태어나는 맞아요. 그렇게 찢어져요? 네. 등이 활짝 열려서 그 안에서 성인의 개체가 튀어나와요.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게 나오네요. 큰 게 바로 튀어나오고 그럼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흐르죠. 피가 흐르고 막 이상한 초록 약물도 막 나오고 그래서 이 찢어진 등을 그 새로운 개체가 수가 꼬매요. 꼬매는 장면이 나와요. 가죽을 이렇게 다 꼬매고. 제가 그건 스티커 봤어요. 제가 그 등에 이렇게 쫙 이렇게 바느질 자국 돼 있는 거 봤거든요. 꼬매고 이제 엘리자베스는 7일간 누워 있고 7일간 이제 수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기억을 공유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왜 그걸 그렇게 하지? 뭐를? 굳이 본인이 어떤 젊음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본인이 젊어지고 싶을 것 같은 다른 개체를 만들어낸다는 게 대리 만족 같은 거라도 그런 모습도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어찌 됐건 수가 태어났죠. 수가 태어나서 그 엘리자베스가 일하던 그 방송사에서 제작사에서 새로운 인물을 오디션을 본다는 어떤 공고를 내요. 그 수는 그걸 확인하고 수가 거기에 진행자로 들어가요. 취업을 한 거죠. 네. 그 엘리자베스가 하던 일을. 그래서 수가 그 일을 굉장히 잘 해내요. 그래서 엄청 미인이고 엄청 젊고 뭐 그냥 방송사에서 원하는 딱 그 상에 맞는 인물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작사에서도 많이 밀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7일 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약 조건은 그래요. 난 7일마다 뭐 어디 고향집에 가서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계약이 되고 그런 일을 시작해요. 7일 후에 엘리자베스가 일어나죠. 그 의지도 그 엘리자베스의 의지를 갖고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방송사에서 그 쇼를 진행하기로 하는 거는 수의 의지예요? 엘리자베스 수의 의지에 가깝다고 보여요. 영화상으로는. 네. 그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엘리자베스가 사는 곳이 펜트하우스 같은 데서 사는 것 같아요. 큰 전광판이 앞에 보이는데 거기에 원래 엘리자베스의 어떤 모델로서 드러난 어떤 그 광고 표지가 달려 있었는데 그게 수로 바뀌어요. 수가 취업하면서. 본인 집 앞에 본인 광고판이 있었어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사라졌고 네. 이제 그 공고를 보고 나서 수가 취업하고 나서는 이제 수가 걸린 거죠. 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깨어나니까 광고판에 수가 걸려 있는 걸 본 거예요. 이제 수를 관리를 해야죠. 본인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내요. 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지냈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네. 네. 지금 앞뒤가 조금 이렇게 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엘리자베스로 인해서 서브스턴스 약물을 활용하고 수가 태어났다가 1막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1막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치
딸을 낳은 것 같은 엘리자베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젊어지고 싶은데 왜 새로운 개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생기냐. 내가 다 못한 걸 너가 이어서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한테.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은 욕망. 계속 일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게 나로 인해 내가 젊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 서브스턴스 약물은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다만 그 서브스턴스 그 영업 사원은 하나라고 말하는 거죠. 너네 둘은 하나다.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무너질 거다라는 식의 영업을 하고 그게 되게 뒤틀린 거네요. 어쨌든 그런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젊은 어떤 존재들은 이미 타인으로도 충분할 텐데 그럴 수 있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맞아요. 내가 아니지만 타인도 아닌 어떤 새로운 개체를 맞아요. 등장시키면서 맞아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의 시작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 1막에서 주요한 건 엘리자베스가 본인의 노화, 나이 들매 스트레스 히스테릭을 막 부리다가 그 대안으로 마치 딸의 존재 같은 어떤 개체를 낳아버린 거죠. 그 엘리자베스는 원래 가족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영화상에서는. 네. 낳아 버렸다가 사실 1막의 문제고 많은 뒤틀림이 일어나 버린 거죠. 네. 그래서 1막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요. 1막의 갈등은 바로 갈등이 나오는데 그 수가 7일 후에 안전하고 그러는구나. 얘를 깨우고 내가 잠들어야 되는데 7일 후에 너무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급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혈기 넘치는 그냥 젊은 여자처럼 나와요. 그 본인에 대한 인지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맞아요, 있어요. 개체라는?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식량을 하루 공급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나한테 안정화가 안 돼요. 그럼 안정화를 되기 위해서는 그 엘리자베스의 골수를 뽑아야 되는데 7일 후에 골수를 뽑으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었는데 본인이 잠들고 엘리자베스를 깨우지 않고 엘리자베스의 골수를 뽑아가요. 하루 더. 그 하루를 뽑아가고 나서 이제 잠들고 엘리자베스가 깨어났는데 네. 손가락 한쪽이 90 먹은 노인의 손가락처럼 변해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요? 네. 순식간에 여기가 노화돼 버린 거지. 네.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혹은 내 시간을 뺏겨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수한테. 부작용에 대한 어떤 그 영업사원도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지켜야 된다. 7일을. 7일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했던 거죠. 이제 엘리자베스가 멘탈이 나가요. 네. 이제 그 영업사원한테 연락을 하죠. 나 엘리자베스인데 그년이 그랬다.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영업사님은 그년 아니다. 너다. 하나다. 존나 가스라이팅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멘탈이 나가요. 멘탈이 나가니까 집안을 막 어질러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7일 후가 되니까 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집안이 엉망인 걸 보고 수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2년이 왜 이러지? 그냥 하루 가지고 왜 이러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제 수는 이제 또 그 일터에서 잘 나가고 젊고 하니까 막 행동을 해요. 막 놀고 파티해요. 7일 후가 지나서 엘리자베스가 깨어났는데 집이 엉망이야 파티 때문에. 그럼 본인 그 청소를 다 해.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점점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요. 엘리자베스가. 왜냐면 그 수가 엘리자베스가 깨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떤 뭔가 일상이나 뭐 에피소드는 없어요? 수의 에피소드 말고? 이막에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엄청 주요한 건 아니긴 한데 명화상으로는 중요할 수 있는데 오래된 친구를 만나요. 남자애. 오랜 친구가 그 엘리자베스가 유명한 스타니까 엄청 잘 보고 있다. 너의 커리어를 잘 보고 있다. 언제 한번 뭐 같이 밥 먹자 했는데 엘리자베스 주변에 남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나이가 들었고. 근데 그 남자애한테 기분 좋은 어떤 느낌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연락처만 가지고 있다가 이막에 연락을 해요. 네. 연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전광판에는 수의 얼굴만 걸리고 주변 사람들, 아파트에서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 집에서 이제 수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막 본인이 집에 있는데도 노크해서 데이트하자고 막 어떤 남자가 하고 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막 잔뜩 받다가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좀 밥 먹자.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막의 이야기예요. 이 이막의 수와 엘리자베스의 갈등이 심화되는 건데 이제 나가려고 이제 화장을 해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창밖으로 전광판으로 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수의 화장법으로 바꿔요. 화장을.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예요. 수를 따라하는 본인의 모습에. 다시 화장을 지워요. 그걸 자기처럼 다시 하고 나가는데 이제 그 히스테릭한 어떤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막 표현이 되면서 그 남자를 못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지를 못해 데이트를. 그래서 본인이 그냥 집안에서 히키코모리처럼
그냥 막 어지르고 막 폭식하고 그런 인물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가 깨어나면 집은 엉망이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집이 진짜 엉망으로 묘사되거든요. 막 어질러나요. 수가 너무 화가 나서 수도 영업사원한테 전화해요. 인연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년 아니다. 너네 둘 하나다. 둘을 잘 지켜야 문제가 없을 거다. 라고 근데 둘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가 너무 화가 나서 골수를 한 1개월치를 뽑아요. 복수심에. 1개월치 뽑아서 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너를 다시 안 깨우려고. 안 깨우려고. 그래서 몇 개월치를 그냥 막 다 뽑아내요. 그 어떻게 뽑아요? 그 장면 어떻게? 주사기를 그 등에 받고 이렇게 뭐 주사기를 약물을 뽑는 그 거죠. 초록색이에요? 약물이? 그 약간 아이보리색? 아이보리색. 그 약간 이색? 뭐 아이보리색. 흰색 네. 그런 색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고름이 여기서 막 피는 거야 등에서. 한 번에 쫙 뽑다 보니까. 계속 다 뽑으니까 이게 고름이 계속 에너지가 계속 쓰인 거겠죠 영화상에. 네. 그래서 몇 고름도 개월 징그러워요? 네, 징그러워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정도는 볼만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는 아주 자유롭게 본인의 일상 삶을 영위하죠. 일도 해, 남자도 만나, 뭐 방탕하게 막 술도 마셔, 막 그렇게 놀다가 식량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없어. 그래서 그거 뭐 게이지가 있어요? 그 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골수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 네. 이제 먹을 게 없어. 근데 내가 안정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영업사원한테 전화했더니 그 스위치가 필요하다. 스위치가 돼야 이 사람이 깨어나야 회복을 해야 나온다. 근데 완전 노인이 돼버린 거야. 데미 무어가 엘리자베스가 완전 생 노인이 된 거야. 수가 들어간다는 게 어디 뭐 캡슐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바닥에 뻗는 거야. 갑자기 그냥 들이누워요? 그냥 서로 둘이 뭐 이렇게 노즐 같은 거 연결해서 뭐 이렇게 피가 싹 돌면 난 쓰러지고 여기 깨어나. 와, 그러면 한 번도 그들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데미오가 깨어나 완전 노인 된 거예요. 등 막 이렇게 굽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뺏겨버린 거지.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해요. 이렇다. 근데 영업사원이 말해 취소하겠냐고. 이거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멈추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냐? 그럴 순 없다. 근데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있겠지 정도로 얘기해요. 그래서 데미오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 이거 그만할래라고 말하고 그래서 주사기를 받아왔어. 뭐 종류하는 뭐 약물인가 봐요. 이거를 뭐 그 지금 쓰러져 있는 수의 심장 쪽에 박아서 주사를 주입하면 끝난다라고 얘기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수를 거실로 끌고 와서 이제 그걸 박아요. 네. 박아서 이렇게 주사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집 안에 수가 커리어로 성공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여요. 얘가 누군가한테 뭔가 좋은 뭐 쪽지 같은 걸 받고 선물을 받았던 거, 전광판의 모습, 뭐 전광판에 이제 광고가 계속 수의 광고가 걸리고, 얘가 커리어로서 성공하고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사기를 빼요. 엘리자베스가 네. 너가 그걸 다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든 거예요. 난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1막에서 시작된 뭔가 딸과 엄마의 관계처럼 이제 그게 절정으로 그 순간에 드러나거든요. 네. 그냥 남 같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나를 늙게 만드는 존재인데 얘가 잘 나가고 있는 것에 뭔가 희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그걸 빨리 뽑아요. 뽑고 나서 얘가 막 근데 종료되려고 하는 것 같아. 죽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스위치하는 그 기구를 가져와서 얘랑 나랑 스위치하려고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서 갑자기 팍 하자마자 수가 깨어나요. 네. 근데 엘리자베스가 잠드는 게 아닌 거야. 오. 둘이 동시에 깨어있는 상황이 돼요. 오, 드디어. 그러고 나서 놀래죠, 서로. 네. 놀라서 서로 바라봐. 근데 수는 그 떨어진 주사기를 본 거예요. 종류하는 나를. 나를 죽이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화가 나서 엘리자베스를 폭행을 해요. 네. 엄청나게. 그 액션 장르예요, 거기서. 그래서 엄청나게 패버리고 어디 구석에 박아 넣으려고 그래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됐더라? 그렇게 막 싸우다가 죽여요. 엘리자베스가 죽네. 그런 중요한 걸 내가 어떻게 까먹을 수 있어? 아니, 그 뒤에도 이야기가 많아서 엘리자베스를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더니 진짜 죽어버려. 근데 이제 수는 혼자 남은 거죠. 네. 근데 에너지원이 없어. 근데 일단은 살아가요. 일단은 조금 버틸 수 있나 봐. 그래서 살아가요. 막 살아가다가
이제 아무튼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영업사원한테 전화하겠죠. 본인이 안정화가 안 되니까. 근데 며칠간은 생활을 하다가 며칠간은 생활을 했어요. 뭐 에너지가 있었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말 중요한 쇼가 있었던 거예요. 연초 행사인가? 근데 거기에 뭐 진행자로 본인이 발탁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그 행사를 이제 진행하는 그 날에 이제 막 이빨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가. 이 중간중간에 고한 것들은 많이 뭐 있어요. 예를 들어 얘기해줘요. 그 노인이 된 어떤 그 상태와 그 태어나는 거 그리고 뭐가 있었지? 그 노인이 된 상태가 어떻게 고어하게 표현이 돼요? 근데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로 해보라고요. 못 볼 거니까. 그게 바디 호러라고 하잖아요, 장르를.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많이 기괴한 노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네. 막 등 막 이렇게 뭐 곱추처럼 막 울퉁불퉁하고 막 그 약간 노틀담의 곱추처럼 그 흉측한 상태가 되고 그러죠 일단은. 그리고 그 뒤에 점점 더 심해지는데 아무튼 얘가 이제 안정화가 안 되니까 이빨이 하나 둘 빠져요. 그래서 빨리 그 화장실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방송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여기서부터 이제 3막이에요. 그 죽이는 것까지 엘리자베스를 죽이는 것까지가 2막이었고 네. 3막이 시작되면서 이제 안정화가 안 되는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빨이 하나 둘 빠져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막 하나씩 빼고 막 하다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계속 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요. 일단.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있는 시체 앞에서 영업사원한테 전화하는 거죠. 나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어떡하냐. 근데 영업사원이 말해요. 그 엘리자베스가 죽었으면 답이 없다. 거기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멘탈이 나가죠. 그럼 영업사원도 엘리자베스 죽었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안 거죠. 근데 별 반응 안 해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영업사원.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수도 이제 멘탈이 나가죠. 그러다가 처음 본인이 태어났을 때 주입했던 활성제가 있잖아요. 네. 그 활성제를 나한테 주입하면 나로 인해 뭔가 개체가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사항이 활성제는 한 번 쓰고 폐기해야 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었는데 그 조금 남아있는 활성제를 뽑아서 본인한테 주입해요. 그럼 본인으로 인한 어떤 개체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그런 거구나. 네, 정말 흉측한 크리처가 나와요. 정말 흉측한 크리처가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을 엘리자베수라고 지었어요. 그 산막에서. 누가요? 그 수가? 아니. 그냥 그 산막 제목이 엘리자베수예요. 결합시켜버렸네. 그래서 그 두 개가 흉측하게 결합된 괴물이 나타나요. 근데 그 괴물이 이제 진행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 진행자니까 수가 진행자였잖아요. 수는 지금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수는 쓰러졌죠. 네, 낳고 쓰러졌고 엘리자베스가 태어났고 네. 엘리자베스가 이제 진행하러 가려고 이쁘게 화장을 해요. 막 귀걸이 같은 것도 하고. 근데 귀걸이 위치가 귀에다 해야 되는데 귀가 없어요. 이상한 데다 귀걸이를 달고 막 드레스 같은 걸 입고. 그 스킨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텍스처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 크리처의 텍스처가? 그 텍스처? 그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약간 지점토 같아요. 뭐. 지점토? 살인데 약간 뭔가 뭐 그런 류의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었어? 괴물 나오는 영화 뭐 있죠? 좀비 같아요. 아니면 뭐 좀비 막 아니면은 뭐 오크나 오크? 그런 어떤 CG 느낌이라기보단 진짜로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약간 액체 괴물? 액체 괴물? 액체 괴물도 후반부에 나오기는 하는데 액체 괴물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 덩어리의 느낌이 강해요. 이 사람 덩어리. 어떤 덩어리고 뭐 눈과 코와 입과 귀가 혹은 가슴이 다 이상한 데 달려 있어요. 네. 그럼 약간 그 생가치로의 그 진흙신 같은 그런 느낌인가? 진흙신? 강신인데 막 오물에 막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나중에 그 샌이 그 이렇게 손잡이 팍 해가지고 오물 팍 말하자면 그런 느낌에 가깝겠죠. 뭔가를 계속 이렇게 뚝뚝뚝뚝 흘리는 오물을 막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뱉어내진 않았지만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의 어떤 크리처가 나오고 이제 그 진행을 하러 가요. 옷은 입을 수 있어요? 막 팔다리가 있어요? 그걸 입었다고 보기 어렵긴 한데 팔다리는 걸치죠. 팔다리? 이게 뭐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여기저기 달려 있으니까 있긴 해요. 그게 너무 징그러워요? 너무 자체가? 네.
살아나는 것부터가? 저는 그랬어요. 보자마자 와, 거기에 엘리자베스 얼굴도 붙어 있어요. 그거 너무 징그럽겠다. 너무 징그럽죠. 엘리자베스의 어쨌든 그 영화에서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면은 그냥 엘리자베스가 붙어 있고 말은 안 하고 말도 제대로 눈은 떠요? 눈도 뜨죠. 눈도 있어요. 있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괴한 어떤 사실 저는 이거 영화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지? 근데 산막에서 그 크리처가 진행하러 가요. 그 쇼를. 가요. 네. 이렇게 막 얼굴을 가리고 막 이렇게 가리고 하면서 왜냐면 본인이 괴물의 모습이니까 무대에 올라가요. 나는 그렇게까지 끝까지 갈 줄 몰랐어. 아무튼 무대까지 올라가서 이제 쇼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혼란에 빠진 거죠. 수가 아니라 그 광고 모델 수가 아니라 괴물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괴물이 막 말을 해요. 어눌하게 뭐라고 했더라? 무슨 대사였는지 기억이 안 나. 뭐 아무튼 뭐라 진행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비명을 지르죠. 괴물이라고. 어떤 경비원이 와서 그 무기로 엘리자베스를 때려요. 그래서 어떤 몸에 어떤 영역이 날아가. 그래서 뚝 떨어지고 막 피가 철철 나오고 몸에서 막 가슴이 그냥 뚝 떨어지고 막 그냥 이상한 진흙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점점 되어버리다가 빨간 피가 많이 나와요? 빨간 피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에서 뭔가 기침을 하나 뭔가 올라와서 피를 막 분사를 막 해요. 그래서 막 그 관객들 흥건하게 피를 수백 명한테 다 피를 쏟아내죠. 양이 엄청나네. 엄청나요. 재밌는 장면이긴 했어요. 그냥 산막부터는 사실 재밌어요. 대혼란 대잔치예요. 그 장면 대환장 파티. 산막부터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지? 대단하다. 그래서 막 약간 웃기기도 해요. 산막부터는 전 많이 웃긴 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혼란 잔치가 되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혼비백산에 도망가고 이제 나는 이 엘리자베스는 이제 어디로 향해서 가요. 어디 향해서 막 그래서 길거리에 과거 엘리자베스였던 시절에 그 사람을 기리는 뭔가 그 길거리 그 어떤 동상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할리우드 스타가 길바닥에 맞아요 그런 핸드 프린팅 맞아요 그런 거 같은 데로 가요. 가는 과정에서 몸이 점점 해체돼요. 몸이 해체되고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붙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얼굴만 기어가 거기로.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듣기만 해도 징그러워. 약간 볼드모트급이에요? 맞아요. 말하자면 그런 게 막 기어가요. 얼굴이 그러려고 얼굴이 붙어 있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기어나서 막 힘겹게 기어왔다가 거기 딱 도착해서 엄청 평온한 웃음을 짓다가 끝나요. 나 듣기만 해도 이렇게 징그럽네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이게 뭐 1, 2, 3막의 어떤 흐름이었고 근데 그 바디 호러의 그거는 어쨌든 등이 갈라지고 막 뭐가 막 이상하게 어쨌든 그 크리처의 어떤 것들이 막 그런 것 때문에 바디 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런 장르를 그렇게 말하나 봐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내 신체적인 공포가 있는 거죠. 내 신체로부터 나타나는 뭐 통증도 생기겠고 그런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뭐 그런 장르인가 봐요. 1, 2, 3막을 쭉 걸쳐서 그 표현 방식들은 엄청 자극적이고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거나 상품화하는 것에 꺼리낌 없는 대사들과 장면들과 이야기가 나오고 1, 2, 3막을 거쳐서 그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굉장히 그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젊었던 시절이 있고 노화했는데 새로운 어떤 젊은 그 여성의 신체가 나왔다가 그것에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런 게 바디 호러겠죠. 이 신체가 어떻게 막 우리의 공포를 만들어내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영화였다. 근데 어떤 점에서 다들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뭐 맥락은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왓챠 같은데 코멘트 보고 막 그러거든요. 리뷰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 감독도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성주의적 맥락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노골적이고 그 감독 나름대로는 그 주제의식을 그 강렬한 이미지로 전달하고 있다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 장르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영화예요. 고어 장르를 잘 보거나 그런 걸 좋아한다면
너무 잘 즐길 것 같아. 너무 그 시원시원하고 감정선도 굉장히 단순해요. 각자의 욕망만 드러나고 그 욕망이 굉장히 잘 시각화되어 있고 그래서 재밌어요.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작품이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엄청 강렬하다가 정말 강렬해요. 그 후반부까지 가면 진짜 이거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지? 이 몸을 어디까지 다루려고 하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영화다. 강한 이미지의 영화다. 그 세련됐어요, 영상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련되게 존재되게 촬영이 잘 됐고 사운드가 그리고 좋아요. 그 이미지와 사운드 그리고 그런 단순한 감정으로 만들어진 장르적 드라마의 재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저는 또 보진 않을 것 같은데 듣기만 했는데 지금 힘든데요? 아무튼 뭐 이런 엘리자베스의 영화였다. 엘리자베스와 수와 엘리자베스의 영화였다로 보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저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영화를 보진 않았거든요. 네. 그럴 영화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라고 보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통쾌하고 굉장히 뭐 기괴하고 어떤 면에서는 시원한데 뭐 약간 뭐 그런 장르적 재미, 쾌감이 더 있는 영화라고 봐서 그런 어떤 사회적 맥락, 어떤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맥락은 저한테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추천해준 친구가 네. 제가 왓챠평을 남기고 나니까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막 뭐라고 얘기해요. 본인의 친구는 이렇게 봤고 뭐 이런 맥락이 있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재밌게 봤고 내 취향이 완전히 맞는 영화는 아니었다 정도가 끝이었거든요. 네. 계속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대답하면서 저도 좀 생각을 지금처럼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논쟁이 있지만 감독의 의도가 중요한가? 작품을 비평하거나 평하거나 뭔가 그걸 리뷰할 때 과연 감독의 의도가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 감독의 의도보다 이 작품이 어떤 상태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성주의라는 주제 그리고 그 여성이 상품화되고 신체가 상품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주제의식은 뭐 다룰 만한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장르 영화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담론으로서 이 영화를 이해하는 게 적절한가? 그런 식의 표현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이해했고 그냥 이 현실의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과장하고 이미지화하고 서사화하면서 이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었다 그냥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피라냐들한테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준 느낌인데 뭐 이렇게도 뜯고 저렇게도 뜯고 그러니까 그게 맛있고 재밌으니까 맞아요. 뭐 의미도 찾고 맞아요. 어떤 영화적 장르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탐구도 해보고 맞아요. 각종의 각자의 어떤 감상들을 나누고 어쨌든 재밌는 덩어리긴 어떤 맞아요, 영화 맞아요. 컨텐츠긴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캐릭터들이 다 도구적이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극적이긴 했지만 감정선도 굉장히 단순하고 감정의 전이도 굉장히 쉽게 그냥 만들어지고 대사들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 뭔가 정형화된 남성 그 제작자가 남자거든요. 네. 그 어떤 여성을 상품화하려는 어떤 제작자의 표본을 극대화시켜 놓은 네. 사람처럼 연출시켜 놓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구적으로 이 인물들을 다루고 있구나. 근데 그걸 굉장히 잘했다.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네. 그래서 뭐 재밌게 봤다. 감사해요. 저는 절대 못 볼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요일마다 아침에 서프라이즈를 했단 말이에요. 대낮에 했어요. 오전이면. 맞아요. 그것도 무서워서 눈을 가리고 봤어요. 근데 어릴 때니까. 아직도. 요즘에 이제 괜찮긴 한데 요즘엔 괜찮은데 그래서 아예 무서운 얘기를 듣고 싶은데 무서운 영화도 보고 싶은데 못 보죠 저는.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전달받는 걸 좋아하는데 덕분에 안 봐도 되겠네요 그 영화는. 함부로 시도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요? 네. 근데 정말 괜찮은. 저는 못 봐요. 전 잘 알기 때문에 안 볼래요. 감사해요. 잠깐 이렇게 잘 그래. 1막 2막 3막 이렇게 잘 설명해줬는데 뭐 굳이. 근데 그 배우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마가렛 뭐 이름 뭐였더라? 그 수를 연기한 사람이 네. 그 예전에 그 타란티노 영화의 원스 어폰 어 타임 할리우드 네. 봤어요?
봤는데 그거 너무 길어가지고 보다 잤던 것 같은데. 거기에 히피들 나왔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 브래드 피트를 막 유혹해가지고 히피 동네로 데려갔다가 브래드 기억 안 피트가 뭔가 이상한 꺼리직함을 느끼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 히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 마스크나 연기하는 거나. 그래서 이 서브스턴스에서도 사실 이게 여성의 신체를 굉장히 대상화하고 상품화시킨 걸 주제로 담고 있는 영화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또 1막에 드러내요. 여성의 신체를 굉장히 포르노적으로 다루거든요. 1막에서. 근데 그걸 문제시하는 뭐 주제 자체가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고 나면 그렇게 돼요. 너무 이쁘다. 몸이. 네. 그래서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그죠? 3막에 가면 거의 그런 방식이니까 다 해체되니까. 너가 봤던 그 몸이 이런 형태로 바뀐 걸 또 시각적으로 뭔가 충격을 주니까. 근데 정말 아름답더라고 진짜. 와 진짜 매력적이다. 연기도 그렇고 1막 정도는 볼만해. 1막에서부터 막 그 고어함이 등 갈라질 때 조금 충격적이긴 했는데 에일리언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등 갈라지는 것까지 볼 수 있는. 1막이랑 2막 중후반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엘리자베스 수 나오는 순간부터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요? 이게 막 표현이 막. 근데 그 전에는 세련됐고 뭐 무서움이 있긴 한데 미스테리함과 재밌어요. 일부러 약간 그렇게 자극적인 3막의 어떤 그 자극을 더 대비해서 되게 세련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구성감 있게 막 그렇게 또 연출한 그게 더 대비가 돼서 또 이렇게 더 느껴지겠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듣기만 했는데 힘든 것 같아요. 네, 스포가 많이 있긴 한데 뭐 안 보실 분들 뭐 혹은 보셨던 분들 안 보실 분들을 위한 스포 회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막걸리 얘기 막걸리 얘기를 요거를 또 이어받아서 또 해야 되는데 브릿지로 좋은 아이템이 생각났어요. 그 사랑마에서 마트에서 산 막걸리를 냉장고 있죠. 네. 막걸리 가져볼게요. 네. 와우. 자, 제가 막걸리를 가져왔고 엄청 하얀색이네요. 다른 부재료가 막 들어간 것 같진 않고 이거 로고도 되게 그냥 흰 길쭉한 375ml 병에 12도 길쭉한 병에 딱 화이트에 사러가 영어로 이렇게 맞아요. 연이 이렇게 써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원재료는 정제수, 맵쌀, 찹쌀, 누룩. 레몬이랑 딜이 들어갔네요. 레몬 3%, 딜 0.3%. 네. 다른 맛도 있었는데 그걸로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치 양조장이라고 같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가치 양조장이 알아요? 여기가 부재료도 되게 많이 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양조장은 아니에요. 일단 양조장 자체가 서울에 있고 근데 되게 여러 가지 콜라보나 이런 재밌는 뭐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양조장이거든요. 가치 양조장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술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저도 많이 마셔봤고. 레몬이랑 딜을 넣어서 많이 들어가 있진 않고 이제 색깔 자체가 엄청 뽀얀 거 보니까 하여튼 그냥 그런 뉘앙스만 레몬이랑 딜이 또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맛을 좀 이렇게 가미했을 것 같고 이제 이게 12도다 보니까 이렇게 낮춰서 이 맑은 것만 먹으면은 이게 탄산감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양식이나 이런 거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이게 탁도나 그런 거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되게 잘 깔아앉았는데 섞어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지게미가 지금 한 5분의 1 정도로 되게 좀 적은 편이에요. 지게미? 이게 막걸리 오래 두면은 위에 맑은 게 뜨고 밑에 좀 이렇게 탁한 게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얘를 좀 낮추고 맑은 거를 조금 맛을 본 다음에 이제 섞어서 맛을 보기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탁주를 좀 좋아하는데 뭐 좀 맑은 술을 좀 맛보는 것도 맛이 좀 달라서 요거는 이렇게도 음용해도 될 것 같아요. 지게미가 많지 않아서. 지게미라 그래요, 그런 걸? 네네, 지게미가 뭐랄까 쌀지게미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화이트 와인이나 도수가 좀 있기 때문에 12도 정도면 도수가 좀 있기 때문에 얼음 같은 거랑 같이 맛은 안 봤지만 제가 네네네 그렇게도 먹어볼 그렇게 수 해서 있겠다. 양식이랑 같이 먹기 괜찮겠다. 왜냐면 레몬이랑 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사라가 와트가 좀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맞아요. 외국 식재료도 많다 보니까 페어링하기 좋은 술을 만들었지 않았나. 근데 이거 100만 보고 좀 떠들어왔습니다. 네, 전문가네.
아무튼 그날 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걸리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들으시는 분도 힘드시겠다. 서브스텐스 얘기 듣고 막걸리를. 그런가? 네. 아니에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걸리를 좀 이렇게 좋아해요. 네, 좋아해서 진짜 전문가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좀 겸손하잖아요. 준 전문가라고 할게요. 야매 전문가. 그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술을 원래 좋아했어요. 10대 때부터 좋아했어요 술을. 네. 10대? 네. 10대 때부터 좋아했는데 술을 먹다 보니까 일단 저는 소주가 너무 맛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좀 맥주를 먹었는데 제가 또 옛날에 그 파머스 마켓에서 좀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자들 네네. 아니면은 이 땅에서 키워져서 이제 내가 섭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많아졌었거든요. 술 하면은 뭐 위스키나 와인이나 뭐 맥주나 이런 것도 너무 장르도 많고 다양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땅에서 난 재료로 만든 술이 먹고 싶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가 좀 눈에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 친구가 막걸리를 좀 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이제 주류박람회를 또 데리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제가 막걸리를 정말 제대로 좀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막 그 주류박람회 갔을 때 진짜 심장 아팠어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양한 술들을 맛보고 와 정말 우리나라에도 되게 다양한 막걸리가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접했었는데 그게 아마 한 19년도, 20년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 갖고 이것저것 막걸리도 좀 사 먹고 하다가 그 막걸리 학교라고 우리 그 서울에 막걸리 전통주 교육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명동에 있는 막걸리 학교라는 곳에서 입문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아마 있을 건데 제가 입문반이랑 중급반까지 듣고 고급반은 왜 안 들었어요? 거기는 이제 약간 상업 양조 하시는 분들을 왜냐면 이제 그 소규모라 하는 거랑 또 이제 그 상업적으로 하는 거랑 이게 계산하는 거나 달라요. 이런 게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건 다 배운 거네요, 사실 중급 코스까지 해서. 뭐 배웠다고 할 수 있죠. 이거 저는 이제 전통주라는 표현이 저한테 입에 좀 그냥 편해서 전통주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여러 가지 논란이나 뭐 이런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술, 그냥 한국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굳이 이 전통주라는 것이 그 고리타분함이나 이런 것에 너무 갇히게 한다. 그냥 이거는 술의 장르지. 그 조선주 이 느낌 괜찮잖아요. 조선주 이런 말 있나? 근데 뭐 되게 더 오래된 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좀 촌스러운데 조선주? 왜 조선주 괜찮지 않아? 왜 조선이에요, 근데? 거의 다 조선 정도까지 아닐까요? 술이? 그 전 뭐 네. 고려 뭐 그때도 있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있지 않았을까요? 고려 때부터 있는 술? 아주 뭐, 네, 뭐 옛날부터 있지 않았을까요? 고려주? 그래서 이제 전통이라는 전통주를 뭐 한국술, 뭐 이렇게 다양한 우리술 이렇게 다양하게도 부른다. 근데 저는 입이 편하니까 그냥 전통주라고 부를게요. 집집마다 술을 빚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가양주라고 하거든요. 집마다 빚는 술. 가양주?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제사 때 술이 올라가요. 그래서 옛날에 궁중 레시피 뭐 요리 이런 서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술에 만드는 레시피도 같이 나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음식의 마무리는 술이랑 같이? 술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페어링의 민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막걸리는 또 농주라고 해서 이제 농부들이 일을 하다 보면 새참이나 뭐 목을 축일 때 또 쌀로 만든 뭐 식혜나 막걸리 같은 것들을 먹다 보니까 되게 우리나라 되게 밀접하게 술과 되게 연관되어 있는 민족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요리처럼도 술을 다루기도 했고 일을 하면서도 먹기도 했고 다양하게 그 술이 되게 일상생활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또 전쟁도 있었고 뭐 가난도 했고 하다 보니까 한번 이 전통주의 맥락이 끊겼던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양곡 금지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쌀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뭐 듣긴 했는데 도시락 같은 거 검사해가지고 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뭐 이런 거 검사를 했던 시절도 있었대요. 옛날에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쌀로 술을 못 빚게 했었고 그때 마치 이제 미국에서 원조 곡물 이런 거 들어오면서 원조 식량 이런 거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밀가루로 막걸리를 빚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 이제 상업 양조 가양주뿐만 아니라 상업 양조 시설도 한번
딱 끊겼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쌀을 이어가면서 그런 전통성을 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움직임들, 새로운 연구들, 새로운 시도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좀 더 현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는 거의 매년 주류 박람회를 갔었는데 가다 보면 점점 더 부재료를 다양하게 쓰는 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러가 막걸리도 레몬이랑 딜을 넣었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막걸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오미자, 뭐가 있을까요? 뭐 유자, 뭐 그 정도의 막걸리를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뭐 정말 다양한 뭐 향신료부터 서양 과일도 있고 허브류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문화들이나 이런 시도들이 정말 거침이 없고 새로운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래된 술이지만 이렇게 새롭고 신선한 술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술 자체도 집에서도 다 빚을 수 있는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술을. 뭐 어떻게요? 다 이제 막걸리 학교에서 배운 내용인데, 술은 당화와 발효 과정을 거쳐서 술이 되거든요. 당화, 발효.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와인 같은 거는 포도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는 기본적으로 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모라고 해서 그 당을 발효시켜가지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그 발효 과정을 있는데, 막걸리는 곡물로 만든 거란 말이죠. 쌀로 만든 거다 보니까 얘는 분해가 필요해요. 전분을 포도당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이제 그거를 당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막걸리는 곡류기 때문에 당화와 발효를 동시에 갖춘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막걸리도 특징이 누룩이라고 막걸리를 이제 술로 빚게 해주는 어떤 되게 중요한 재료거든요. 이 누룩의 특징은 효소랑 효모가 같이 있어요. 효소는 전분을 당화시켜주는 게 효소가 하는 일이고, 우리 신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효소가 아밀라제, 침이죠. 밥을 오래 씹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더 단맛이 올라오잖아요. 그 침에서 그 효소 작용으로 전분질을 분해해가지고 단순당으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게 효소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거 딴 얘기인데, 요즘엔 아밀라제라고 안 한대요. 다른 말로 그 교육 과정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데. 그래요? 제가 검색해 볼게요. 얘기해 보세요. 네. 아무튼 효소가 있었고, 누르게. 네. 그리고 그게 이렇게 효소로 분해가 되면은 그걸 효모들이 그 당들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분해를 하는, 그게 이제 당화 발효의 과정인데, 누룩은 그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효소와 효모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전에 막 막걸리 마시면은 막 숙취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이 안에서 그 당화 발효가 계속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맥주 같은 경우는 당화와 발효의 과정이 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누룩은 그게 동시에 진행이 된다가 되게 또 특징인 거죠. 아밀레이스. 뭔가 뭐 외국어 표기 뭐 이런 거 바뀌었나? 싹 바뀌었던 것 같다. 그것도 세대가 나뉘겠네요, 이제. 아밀라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해주세요. 네,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우리도 물을 좀 자작하게 해서 이제 쪄서 쌀밥을 먹잖아요. 근데 고두밥은 쌀을 불려서 물 없이 쌀만 쪄요. 그러면 그 밥이 쌀이 있기는 하는데 좀 딱딱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보통 막걸리를 빚어요. 그래서 술을 빚을 때 정말 물, 그리고 그 고두밥, 쌀, 그다음 누룩, 효모랑 효소를 가진 누룩, 요것만 해서 잘 버무려주면 술이 돼요. 오, 신기하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뭐 고두밥의 형태가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뭐 떡을 만들어가지고 가루를 내서 쪄서 그걸로 술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에는 뭐 생쌀을 갈아가지고 뭐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두밥의 형태, 쌀의 형태는 되게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 쌀, 누룩만 있어도 술이 된다. 그럼 맛이 다 달라요? 맛이 다 다르죠. 비율에 따라서? 아니면 비율도 다 다르고,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술도 되게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삼해주라고 매일 해일 돼지의 날에 술을 빚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양뿐만 아니라 주기, 뭐
어느 정도의 첫 1차 발효 이후에 2차 발효, 3차 시간, 발효를 어느 정도 텀을 두고 하느냐. 나 어떤 부재료를 쓰거나 이런 것들도 다 레시피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뭐 술 하시는 젊은 분들이 옛날 고문어헌에 나오는 네. 그 술 레시피를 좀 복원해서 오. 뭐 이렇게 재해석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술은 그렇게 만들고 네. 막걸리 학교에서 누룩도 만들어 봤어요. 누룩은 뭘로 만들어요? 누룩은 뭐 다양하게 뭐 밀누룩도 있을 수 있고 녹두 누룩도 있을 수 있고 쌀 누룩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밀도 약간 이제 수분을 이렇게 해서 뭉쳐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효소와 효모들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막 밀을 뭉치면은 이 공기 중에 있는 효모와 효소가 밀에 붙는 거예요. 근데 하필 걔네들이 술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와 효모들이 알아서 거기 붙는 건 거죠.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누룩도 막걸리 학교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걸 우리가 만든 누룩으로 같이 술도 빚어보고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 번 술도 빚어보고 맛도 보면서 저의 결론은 술은 사 먹자. 제가 한때 이렇게 열심히 집에서 막 만들고 네. 막 이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 혹시 아작가도? 뭐 봤나? 제가 봤던 것 같기도 네, 해요. 항상 이렇게 집에 이렇게 학교 수업 되게 막걸리 학교 수업 갔다 오면은 그 술이 항상 집에 있었어요. 맞아. 집에서도 계속 돌봐줘야 되거든요. 걔네 중간 중간 한번 공기 산소를 또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섞어줘야 되고 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 걔네들을 걸러가지고 막걸리를 만들고 그래야 돼서 돌보는 술들이 있었고 걔네들을 걸러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고 손님들 오면 같이 뭐 먹기도 하고 그런 걸 한 1년, 2년 정도 했는데 맛이 못 따라가요. 제대로 정말 뭐 기술 있게 이렇게 하는 네. 거 아니면은 역시나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결과물들이 훨씬 더 낫지.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가격은? 집에서 그렇게 하면 더 싸요? 뭐 싸긴 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번거롭죠. 뭐 쌀도 엄청 싸진 씻고 않겠죠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게 설거지도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전통주의 세계가 너무 재밌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술을 한두 병, 한 기본 10병, 20병을 사와요. 못 참고 이것도 너무 새롭고 이것도 너무 재밌고 너무 맛있고 하니까 이렇게 술을 많이 사와서 이제 친구들이나 혼자 있으면 이걸 또 매번 하나씩 까먹기가 어려우니까 여럿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맛 조금씩 볼 수 있게 뭐 시음회를 같이 한다든지 새로운 술 있으면 많이 사 먹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입문했을 때만 해도 막걸리 뭐 전통주를 취급하는 보틀샵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형마트에도 너무 다양한 전통주들이 많이 생겼고 뭐 와인앤모어나 이런 뭐 와인이나 위스키 주류 그냥 상에서도 전통주를 많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술 종류가 엄청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졌죠.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신이 나요. 근데 예전만치 음주를 안 하지 않아요? 제가요? 네. 네. 아쉬워요. 세상에 참 맛있는 술도 많고 이유가 있어요? 건강? 옛날만 그렇게 안 땡기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 이게 에너지가 좀 이제 점점 한정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에너지고 술 먹는 것도 에너지인데 그걸 좀 아끼면서 뭐 예를 들어 팟캐스트를 만든다든지 그런 이렇게 에너지가 좀 바뀐 것 같은. 아니 궁금한 느낌도 게 있고. 그 전통주 예전에는 가양주라고 집에서 다 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다들 숙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술을 많이 먹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을까? 아 근데 또 집에서 만든다고 그게 다 많이 먹진 않아.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왠지 그냥 근데 다들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 뭐 방금 말한 일하면서도 마셔, 집에 가면 또 마셔. 네. 계속 그럴 그냥 거 아니에요? 뭐 적당히 마셨겠죠. 뭐 매번 그렇게 많이 마셨을까? 그런가? 물론 걔 중에는 진짜 막 많이 마셔서 뭐 그 샤판도 있었겠죠. 있었겠죠. 뭐 어디나. 근데 아무튼 숙취에 대한 네. 고민을 좀 해봐도 좋겠다. 네. 항상 같이 가잖아요, 술은. 네. 지금 말한 대로 내일을 걱정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해소시키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으면 술이랑 같이 이 일상에서 내가 술도 마시고 네. 숙취 해소도 하고 숙취 해소제 드시고. 요즘엔 진짜 어디 가면 항상 숙취 해소제 가지고 가요. 너무 이제 괴롭고 힘드니까. 네. 근데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막걸리가 막 머리도 아프고 숙취가 심한 맞아요. 술이라고 했던 게 밀가루로 만들었었다 그랬잖아요. 네.
예전에 그 쌀로 술을 못 만들 때 네. 밀가루로 만든 막걸리가 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쌀로 만들던 술인데 원래 막걸리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첨가물이나 네. 뭐 이런 것들 넣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이 숙취를 더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뭐 감미료를 많이 안 넣은 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좀 덜해요? 덜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역시 네. 술은 많이 먹으면 숙취가 옵니다. 아무리 좋은 술도 제가 해봐서 알아요. 숙취가 없대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은 저는 이제 숙취가 좀 센 편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너무 그 숙취 없는 술은 없다 이 세상에. 다 구라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적당히 마셔라. 네, 적당히 마셔라. 근데 이제 감미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몸에 엄청 안 좋다, 뭐 MSG 논란 한참 또 많았었잖아요. 네. 또 식품 산업이 만들어낸 뭐 환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확실히 감미료나 첨가제가 들어간 술은 싸요. 어쩔 수 없이 싸요. 그러니까 그걸 생산하는 데서 효율이나 이런 생산량이 훨씬 더 증대가 될 테니까 프로덕트 가격 자체도 저렴해지는 게 장점일 거고 뭐 이걸 아예 감미료를 안 쓰면은 그거 가격은 좀 비싸지겠지만 정말 순수하게 그런 가치들을 지키면서 만든 거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술도 있고 저런 술도 있고 하면서 다양한 술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또 선택할 수 있는 건 좀 좋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또 어떻게 느끼냐면은 우리 요리할 때 뭐 소금도 좀 치고 설탕도 좀 치고 가끔 또 뭐 조미료도 쓰고 하잖아요. 술한테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되게 관대한 네네네. 술 맛있으면 된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 그래도 제가 뭐 이제 여행 가는 걸 좋아하니까 여행 가면 꼭 지역 농협이나 이런 데 들려서 지역 막걸리를 보면은 그때는 항상 그걸 보기는 해요. 이 뒤에 보면 감미료? 뭐 유형이랑 보는데 감미료는 사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아예 없는 거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찾는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원재료는 봐요. 여전히 지역 막걸리는 워낙 싸다는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이상으로 받으면 지역 사람들이 안 사 먹는데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수입 밀을 수입 뭐 쌀을 쓴다거나 그래서 저는 원재료의 수입이 아닌 거는 좀 그건 봐요. 그러니까 뭐 밀이어도 밀로 만든 막걸리도 원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밀로 만든 막걸리 되게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국산 재료를 좀 최대한 쓰는 술들을 좀 고르는 편이다. 요거는 다 이제 맵쌀, 찹쌀도 그 국산이라고 하네요. 네. 혹시 그 하 작가는 뭐 막걸리 하면 어떤 좋아하는 맛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술을 이렇게 가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안 마실 뿐이지 네. 뭐 맥주도 이리저리 다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는데 제가 남해 있을 땐가 그 바틀샵에서 소우주라는 바틀샵에서 무슨 이렇게 맛을 조금씩 봤는데 그러니까 산미가 너무 강한 건 먹기 힘들더라고. 그런 거 말고는 뭐 근데 요즘에는 네. 산미 있는 거 커피도 제가 원래 산미 있는 거 잘 안 마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산미도 네. 찾더라고요. 네. 와인도 내추럴 와인 처음 맛봤을 땐 이거 너무 신데? 라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좀 그런 게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엄청 가리진 않는다. 오히려 너무 단 것들은 싫어한다. 네. 뭐 그건 뭐 와인이나 막걸리도 그럴 거고 단 느낌이 강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그 정도? 네. 뭐 이렇게 막걸리 뭐 다 좋죠? 맛있죠? 저는 생각났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막걸리는 보혜양조에서 나온 순이라는 막걸리를 좋아해요. 알아요. 그걸 엄청 좋아해요, 제가. 네. 좋아해요. 언제 먹어봤어요, 그거는? 그거 남해에서 제가 2018년도 네. 그때 처음 맛봤는데 제가 서울에서 못 보겠더라고요. 안 네. 보이더라고요. 남해에서 그냥 옆에 있는 국밥집에서 그게 있길래 마셨는데 엄청 깔끔하고 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도 막 여기저기 식당 찾아봤는데 많지 않고 그게 뭐 그런 게 있대요. 요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수 막걸리가 서울에만 있잖아요. 네. 그게 막걸리가 그 지역을 이렇게 이동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대요. 아마 지금도 그래서 아니면은 뭔가 나름 뭐 회사들이 이렇게 합의를 봤나?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이제 서울엔 서울 장수 막걸리가 있고 뭐 그 막걸리는 또 뭐 그 동네만 이제 납품을 하고 아마 생막걸리다 보니까 유통이 좀 길어지거나 멀리 되면 그게 아마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술이 막 어디 지역을 넘어가거나 뭐 어딘가 다른 지역에 판매가 되거나 그런 게 또 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네. 옛날에 뭐 어쨌든 막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발전을 하던 시기에는 그러면서 그걸 깼던 술이 이제 백세주라고 백세주가 네네네. 그 약주에도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술에는 그러니까 막걸리는 탁주라고 분류가 되죠. 그 막걸리를 이렇게 밀살 누룩으로 만들어서 지게미까지 이제 꽉꽉 짜면은 저렇게 탁한 술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여과를 하거나 이렇게 가라앉혀서 맑은 술만 먹는 게 또 약주 혹은 청주라고 네. 불려요. 네. 근데 그건 아무래도 도수가 조금 더 높고 맑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전통주를 좀 배우고 나서 너무 또 매력적이었던 게 전통주는 좀 막걸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약주, 청주 혹은 이걸 또 증류한 뭐 쌀소주, 전통소주나 뭐 사과로 증류한 뭐 다양한 증류주들도 있어서 이 카테고리가 되게 다양하구나. 약주나 이런 거는 또 맑기 때문에 약간 화이트 와인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칠링해서 마시면은 맑고 깔끔해서 달달하잖아요, 또. 뭐 달달한 수도 있고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달달하기는 하고 너무 다양한 술이 많아서 그 매력에 진짜 탁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백세주가 그걸 처음 깬 거예요? 네, 그랬다고 알고 있고. 추천하는 뭐 네. 막걸리가 있어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마시고 제일 좋아하는 술은 느린 마을이에요. 느린 마을 느린 마을이 맛있죠? 편의점 앞에 팔거든요. 네. 가격도 3,800원, 3,600원 선인데 그 정도면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만 얼마였던 것 만 같은데? 얼마? 네. 뭐 이제 얘는 감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갔고 다른 게 안 들어갔으니까 가격이 어쩔 수 없이 그 정도가 돼요. 네.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은 뭐 10,000원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4병만 먹어도 4-5만 원인 거예요. 근데 느린 마을은 감미료도 안 들어갔는데 적당히 달달해서 무슨 술이랑 먹어도 너무 좋고 일단 편의점에서 판다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접근성이 저 같은 술꾼은 접근성이 진짜 중요한데 막걸리는 너무 오래 두고 먹으면 맛이 변하기도 하고 맞아요. 느린 마을은 바로바로 사 먹을 수 있어서 제가 예전에는 지평 막걸리인가? 그거 많이 네. 먹지 않았어요? 지평 막걸리도 많이 먹었는데 걔는 좀 더 드라이한 편이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드라이하거든요. 지평 막걸리는. 그래서 좀 슴슴하니 어. 느린 마을은 좀 되게 달고 좀 많이 묵직하지는 않고 그래도 적당히 점도가 있는. 그래서 달짝지근한 게 어디서든 좀 꾹꾹꾹꾹 먹히고 편안해서 느린 마을 제일 좋아하고 저도 근데 막 엄청 단술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약간 산미가 있는 산미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잘 네. 먹던데. 제가 먹었어요? 뭐 샤워 그러면 맛있다고 잘 먹던데. 저 식초 좋아해요, 식초. 기본적으로 산미 있는 술 되게 좋아하고 라이트하거나 뭐 사실 술은 그때그때 맞아. 상황과 상황과 뭐 누구랑 음식과, 먹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맞아요. 또 조명도 이렇게 낮게 깔면 무슨 또 낮에 먹는 술도 또 그렇게 또 그만큼 또 좋고 저녁에 먹는 술은 또 저녁에 먹어도 또 좋고 그래서 맞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느린마을 제일 좋아하고 제가 예전에 여러 번 그 다른 데서 이렇게 소개했던 술 중에 하나가 오미자 막걸리인데 그거는 이제 감미료가 좀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요. 3,000원대인가 그래요. 그것도. 근데 오미자 생 막걸리인데 문경주조에서 나온 술이에요. 그거는 저 인터넷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 살 수 있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미자 막걸리 하면 좀 되게 단술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딱 적당히 라이트하면서 산미가 적당히 있어서 그 약간 처음에 이 음식이랑 이제 식사를 할 때 시작하기 좋은 술 가볍고 산미가 적당히 있고 달지 않아서 일단 너무 좋고 오미자 자체가 또 그 색깔이 너무 예쁘니까 그런 걸로도 이렇게 즐기기가 너무 좋아서 그 술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고요. 우리나라가 그 전통주나 이런 문화를 많이 살리기 위해서 주류가 원래 인터넷에도 구매가 안 돼요. 그렇다며요. 네, 근데 전통주로 분류된 술들은 살 수 있어요.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각 전통주들 양조장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인터넷 주문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한두 병 사기엔 조금 아까우니까 뭐 4-5병씩 사게 되는데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방법이나 아니 뭐 보트샵 같은 데서도 요즘 많으니까 저는 이제 막걸리 학교를 다녀서 이제 그 막걸리 학교에 같이 만난 학생들이 나중에 창업을 해서 자기 양조장을 차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네. 아는 분들도 아름아름 생기다 보니까 전 이제 박람회를 알바로 몇 년을 갔어요. 뭐 물론 막걸리 양조장이 아니라 다른 뭐 술
뭐 부스도 그 알바를 가기도 하고 박람회 알바를 하면 좋은 게 내가 좋아하는 술을 막 신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먹을 그 수도 있고. 앞뒤 옆에 다 술이잖아요. 조금씩 가가지고 이제 맛도 보고 그런 게 너무 좋은데 요즘에는 사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술 박람회 뭐 우리 술 대축제라든지 축제 주류 박람회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시음이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아졌더라고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네. 그 점점점 제가 처음에 국제주류 박람회 갔을 때의 그 전통주 부스가 매년 사이즈가 커져요. 그리고 매년 사람들도 점점 더 젊어지고 인구도 너무 많아져서 지금은 정말 지나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딱 그 부흥기 때 처음에 딱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매년 다른 것들을 좀 많이 느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그 박람회를 알바 아니고서 가기가 좀 힘들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또 작년에 또 새로운 알바를 갔었는데 킨텍스에서 하는 라이스 페스티벌? 쌀? 네, 농협에서 하는 그 쌀 박람회 같은 거였는데 거기 반이 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이렇게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사실 가공식품으로 제일 좋은 게 사실 술이에요. 술이 그 쌀을 많이 쓰기도 하고 함량이나 이런 것도 원재료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쌀을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또 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런 또 페스티벌 하더라고요. 좋다. 근데 그 페스티벌 아직 알려지지가 않아서 사람이 없어요. 완전 추천.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기.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길게 했어요. 네, 너무 길게 해서 네. 오늘 원래 이제 제가 전통주 시리즈를 이렇게 쭉쭉쭉 하려고 했다 보니 오늘은 이제 간단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또 전통주 이야기로 또 좋아요. 하겠습니다. 술 전문가 전문가를 모시고 술 얘기를 듣는 게 소주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요. 앞으로 할 얘기는 아주 무궁무진하니까 음식 얘기도 해야 되고 아직 할 얘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했어요. 네, 제가 좀 길었어요. 네,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영화가 재밌어요. 네. 덕분에 안 봐도 돼서. 근데 거의 뭐 영화 보는 시간만큼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갈까요? 네, 갑시다. 저희 이제 또 출근하려고 해야 돼가지고. 네, 화이팅. 다음에 또 봬요. 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